조작하다. 여론조사에 의도가 있으니 사실상 여론 조작이다. 이건 범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KBS와 연합뉴스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가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한 결정 이유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코리아 리서치는 2017년 4월 8일부터 4월 9일 KBS 연합뉴스 의뢰로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4월 9일 일요일 19시 07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표본 추출을 전체 규모를 축소하여 등록하였고 비적격 사례수 및 접촉 실패 사례수를 누락하여 등록하였음. 2017년 4월 19일 코리아 리서치 대표 과태료 1,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 처분이죠.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서 제일 심했던 사항이 이번에 이 과태료 처분받은 여론조사하고 그 이후에 중앙일보사에서 중앙일보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했었는데 경고 처분을 받은 거는 결정 이유가 중앙일보는 조사연구팀을 통해 2017년 4월 15일부터 16일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17시 50분부터 약 30분간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단독 문재인 38.5, 안철수 37.3 지지층 결집하며 양강구도 심화, 제하로 보도함. 그래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수님. 예.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여론조사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지역구 특히 나가실 분들. 특히 유명하신 분들을 정말 목매죠. 여론조사에. 그 여론조사 지지율 뽕이라고. 우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만 믿고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형식 자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여론조사에 목매는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보는 매체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현대 정치에서는 또 여론조사가 어떻게 실제로 아까 말한 의도를 갖지 않고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면 참고할 만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정보량 자체 학습된 어떤 그 지적인 양 자체가 여론조사를 하는 측과 여론조사를 받는 측이 굉장히 차이가 격차가 많았을 때는 의미가 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은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지만 정보량이 비슷해진 지금 상황에서는 물어보는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추론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또 이 대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든 방식이죠. 지금의 여론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문재인 펀드 이렇게 완판되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안철수 캠프 측에서도 똑같은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와 따로 펀드 결과 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유선의 비율을 확 늘린다든지. 네. 사실상 10에서 15 정도면 굉장히 정확한 비율이 나온대요. 일단 다른 게 다 어느 정도 기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가 질문, 지금도 아직도 호감 조사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십니까 하고 당장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요즘에 언론들은 자꾸 양강을 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은 우리가 프로야구를 이야기할 때 월등하게 1위가 앞서 나가고 다음에 2위, 3위, 4위 정도가 혼전이고 하위권들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1강, 3중, 뭐 4약, 뭐 5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강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1강, 1중, 3약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면은 홍준표랑 같이 섞어서 1강, 2중, 2약 이렇게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봐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안철수 후보의 검증 국면을 거치면서도 쫙 빠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중앙일보 여론조사 정도를 빼고는 사실상 워처먼비 밖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자체 여론조사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 좀 들었거든요. 발표한 지 같이 기사가 뜨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뭐 검증을 한다든지 만다든지까지 시간이 짧게 뭐 1시간이라든지 2시간에 그 한두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퍼날려가지고 열을 벌써 조작을 해놔버린 거잖아요. 가짜뉴스죠, 일종의. 가짜뉴스죠. 일종이 아니고 이거는 100% 가짜뉴스죠. 흥분하지 마시고요. 릴렉스. 발음 한번 해주세요. 얼 빼세요.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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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트윗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여론 조작이에요. 범죄죠. 국정원이 댓글 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정말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RDD에서 그 R 랜덤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갖추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하는 사람들 알고 질문하는 거. 제가 지금 누구 지지할지 뻔히 알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게 범죄라고요. 근데 그 랜덤이라는 게 여론조사가 지금은 컴퓨터로 돌리지만 옛날에는 정말 전화번호 책을 이렇게 쫙 쌓아놓고 랜덤으로 열어서 찍어서 전화를 걸어서 사람이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랜덤 디지털이 아니고 디지털링이거든요. 숫자, 디짓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컴퓨터로 하는 것은 그 숫자 자체를 생성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그 변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그 컴퓨터로는 조작할 수 너무 쉽거든요. 내가 원하는 뭐뭐뭐의 그 베리어블만 넣어놓으면은 나와요. 생산해줘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할 사람들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그 애청자 사연에서 홍대용님이 보냈던 메일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이제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 택도 없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계속 띄우는 이유가 안철수 후보를 띄우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개표에 갔을 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띄워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의혹일 뿐입니다. 아 근데 전 너무나도 어이없던 게 그 2002년 3년도에 제가 이런 비슷한 관련된 일을 뭐 방송국하고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던 친구하고 요 근래 다시 연락을 했는데 느닷없이 안철수 숫자 잘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여론조사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했는데 이게 정말 기사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면은 정말 이렇게 이거에만 집중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여수님? 글쎄요, 저 여론조사 안철수 캠프가 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 뭐 4차 산업, 무슨 뭐 일자리, 뭐 과학적인 뭐 IT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를 포장해 가는데 그렇게 잘 알면 이 여론조사 지금의 여론조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든 뭐 방식이든 그쪽에서 먼저 제시를 해야죠. 본업도 잘 못하는데. 현대의 디지털 시대의 폐해라고도 저는 봐요. 폐해지. 정확히 말하면 폐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훨씬 쉽다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정확하다는 의미로 컴퓨터란 말을 썼잖아요. 저 사람 컴퓨터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 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오늘 4월 19일 날짜로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그 여론조사 중에 기억들 하실 거예요.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론조사했던 거요. 이거에 대해서 인용 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다 폐기하고 어디서도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지금 그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린 2건 더하기 이번에 잡코리아 건 인용 불가 결정까지 3건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요. 결정 이유 말씀드릴게요. 잡코리아는 17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고 없이 자사회원 2,1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제19대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게 하였으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함. 17년 4월 19일 잡코리아 대표 준수 촉구. 좀 약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범죄 처벌 조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세간나라든다 홈페이지에도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란이. 근데 불법성이 생길까봐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누구누구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해도 그게 불법성이 있을까봐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트윗이 많이 올라와요. 대표적으로 그날이 오면 님의 트윗입니다. 업체에 벌금 부과하고 끝낸 일은 아니지. 왜? 누가?
악다우 짓을 시켰는지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렇죠. 라고 의도성이 그럼요. 중요하죠. 의도성이. 그럼요. 네. 자, 알겠습니다. 하다. 여론조사에 의도가 있으니 사실상 여론 조작이다. 이건 범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KBS와 연합뉴스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가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한 결정 이유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코리아 리서치는 2017년 4월 8일부터 4월 9일 KBS 연합뉴스 의뢰로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4월 9일 일요일 19시 07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표본 추출을 전체 규모를 축소하여 등록하였고 비적격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단독 문재인 38.5, 안철수 37.3 지지층 결집하며 양강구도 심화 제하로 보도함. 그래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수님. 예.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여론조사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지역구 특히 나가실 분들. 특히 유명하신 분들을 정말 목매죠. 여론조사에. 그 여론조사 지지율 뽕이라고. 우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만 믿고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형식 자체를 믿지를 않기 예. 때문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여론조사에 목매는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보는 매체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현대 정치에서는 또 여론조사가 어떠지 실제로 아까 말한 의도를 갖지 않고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면 참고할 만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유선의 비율을 확 늘린다든지. 네. 사실상 10에서 15 정도면 굉장히 정확한 비율이 나온대요. 일단 다른 게 다 어느 정도 기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가 질문, 지금도 아직도 호감 조사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십니까 하고 당장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요즘에 언론들은 자꾸 양강을 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은 우리가 프로야구를 이야기할 때 월등하게 1위가 앞서 나가고 다음에 2위, 3위, 4위 정도가 혼전이고 하위권들을 이렇게 있으면 보통 1강, 3중, 뭐 4약, 뭐 5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강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1강, 1중, 3약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어떤 정보량 자체 학습된 어떤 그 지적인 양 자체가 여론조사를 하는 측과 여론조사를 받는 측이 굉장히 차이가 격차가 많았을 때는 의미가 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은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지만 정보량이 비슷해진 지금 상황에서는 물어보는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추론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내가 또 이 대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든 방식이죠. 지금의 여론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문재인 펀드 이렇게 완판되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안철수 캠프 측에서도 똑같은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 따로 펀드 결과 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사례수 및 접촉 실패 사례수를 누락하여 등록하였음. 2017년 4월 19일 코리아 리서치 대표. 과태료 1,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 처분이죠.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서 제일 심했던 사항이 이번에 이 과태료 처분받은 여론조사하고 그 이후에 중앙일보사에서 중앙일보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했었는데 경고 처분을 받은 거는 결정 이유가 중앙일보는 조사연구팀을 통해 2017년 4월 15일부터 16일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17시 50분부터 약 30분간